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와 간밤 뉴욕 증시는 국제금리가 다소 안정되는 기미가 나타나자 시장은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락으로 분위기가 좀 넘어간 건지 자세하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서 시장의 우려감이 참 컸었는데 이 국채금리가 이제 1.5%대에서 좀 주춤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된 걸까요? 우선은 지금 당장만 놓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금리 급등세가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니까 단기 안정이나 단기로 조금 속도 조절을 나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선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불확실성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1차 부양책 1.9조 달러 부양 패키지의 서명까지 완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5% 정도에서 국채금리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태까지 그런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개선과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조금 끌고 올라갔던 금리를 어느 정도 그 시장이 반영을 했다,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주식시장 참여자분들도 저한테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던 이제 미국채 입찰,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는데 3년물과 10년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30년물 입찰까지도 무난하게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급등세에 좀 진정된 요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그 2월 달에 금리가 급등했었을 때 7년물 입찰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부진했기 때문에 금리 급등을 견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만큼 금리가 높아졌다 보니까 채권을 이제 입찰을 받아가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채권 가격이 그만큼 빠졌으니까 싸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 참여자들도 실제로 자국 통화에 매입을 하는 것보다 국채를 매입하는 것보다 해지를 해서 미국채 10년물에 투자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수요를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월 소비자 물가가 1.7% 정도 상승은 했지만 시장 컨센에 부합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됐다. 물론 기저효과를 반영하기 직전인 시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아직은 2분기까지는 서비스 고용과 소비 물가들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3월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과 이 정책 기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올까요? 우선 뭐 매파적으로 엄청나게 전환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현 수준에 있는 정책들을 다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속도 조절에 나선 부분들도 있고 아직 연준이 바라보기에 금리 레벨이 정말 크게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발언했던 그 내용들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방금 1.9조 달러가 통과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OECD나 다른 뭐 지역 연은들에서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보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고용하고 물가의 그 전망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연준이 했던 발언들을 다 감안해 볼 때 똑같은 말들을 이 부분에 반영을 똑같이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완전 고용과 물가 도달 시점들을 기존의 2023년으로 유지를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다시 한번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영향으로 좀 작용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연준이 침묵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채권 금리가 조금은 안정이 되었는데 다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연준의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들이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하면 만약에 금리가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QE 장기물 확대, YCC 이러한 정책들을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라는 사실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에 전달해 줄 거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왜 조금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냐면 우선 그 블랙아웃 기간 돌입 바로 직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싹 빠져 있어서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좀 빠졌던 영향들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을 하면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로 진전이 될 수 있는 룸이 있구나.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대응을 해줄 수 있겠구나. 2분기 중에는 이러한 기대감들로 좀 어느 정도 금리의 상승 부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연준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연준에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양적 완화의 효과를 조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QE 장기물 확대는 연준이 사주려고 하는 국채의 듀레이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물을 매도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장기물을 매수하는 거라는 점에서 QE 장기물 매입 확대는 그냥 비중을 장기물 쪽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효과 측면을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QE 1, 2, 3 때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때 확실히 장기물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만 그 정책을 사용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랐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통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인 효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좀 더 강하다. 예. 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네. 시장에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우선 저는 좀 루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도 금리에 모두 눈이 쏠려 있는 것처럼 금리 상승 속도가 점진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주가에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리스크 온이 계속 지속되는 국면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버슈팅하니까 증시가 조정이 잠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좀 내려가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리고 네. 미장도 지금 이틀 연속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1.5%를 넘어섰을 때 정말 증시가 크게 조정될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우려를 했지만 지금 1.5% 정도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승 속도만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좀 시간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정말 연준이 생각하는 오버슈팅 레벨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 안정에 좀 이런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패턴이 좀 보여야 이 변동성을 극복하고 좀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 상승세는 잠시 멈췄습니다. 또 다시 이게 장기물 금리 상승 위험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볼까요? 우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소비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 지출에 현금이 지급되면 이번만큼은 재화 소비가 아니라 서비스 소비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비스 지출로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자 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4월 달과 5월 달에 발표되는 월간 비노 고용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연준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 시점, 도달 시점보다 좀 앞당겨서 또 한 번 프라이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금리의 오버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애널리스트 김상훈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